And the Grammy goes to 조성진, 임윤찬 그래미상 받을 수 있게 해볼까요? 요즘 핫한 오픈 AI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래미상 프로젝트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아니모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음악 더 잘 즐기기 위해 오늘은 색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GOT, EGOT 뭘까요? 에미, 그래미, 오스카, 토니죠. 미국의 대중문화상인데요. TV는 에미, 음악은 그래미, 영화는 오스카 아카데미죠. 연극, 뮤지컬 등 극장 공연은 토니상이라고 합니다. 오드리 헵번,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바로 이 EGOT 위너이기도 합니다. 그라모폰은 축음기죠. 바로 그래미 어워드의 로고입니다. 그라모폰을 줄여서 그래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래미 어워드는 대중음악이 축음기의 역사와 발걸음을 같이 함을 표방하는 것이죠. 이 트로피도 축음기네요. 예전에는 그래미 어워드를 그라모폰 어워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클래식 음악 잡지인 그라모폰에서 수여하는 그라모폰 클래시컬 뮤직 어워즈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미는 한 해 동안 우수한 레코드와 앨범을 선정해서 제작자와 아티스트를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만든 시상식입니다. 1959년에 시작해서 2023년 올해로 65회를 맞은 대중음악 최고 권위의 상이죠. 빌보드 차트와 빌보드 어워즈는 그야말로 음반 판매량으로 시상을 하지만 그래미에서 중요한 건 작품성과 예술성입니다. 이제 우리 K-팝의 위상이 달라지면서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보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수상을 기대하며 이 시상식을 지켜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도 해가 바뀔 때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아카데미 시상식뿐 아니라 그래미 시상식을 기다립니다. 올해 베스트 챔버 뮤직 어워즈로는 최고의 현악 사중주단 탑 10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던 아타카 쿼르텟의 앨범이 수상을 했는데요. 이렇듯 그래미 어워즈는 팝, 재즈, 힙합, R&B, 클래식 등 시상 장르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미는 장르뿐 아니라 녹음 기술, 커버 디자인, 그리고 뮤직 필름상 등 분야별로 촘촘히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첼리스트 요요마와 실크로드 앙상블이 만든 앨범은 베스트 월드 뮤직상을 받았었고요. 요요마가 탱고의 거장인 아스토르 피아졸라를 연주한 앨범은 베스트 크로스오버상을 받았습니다. 그래미에서 클래식 연주로 수상을 한 한국인은 누가 있을까요?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오페라 부문 최고 음반상인 베스트 오페라 레코딩상을 수상한 것이 유일합니다. 방탄소년단이 3년 연속 노미네이트 되고 있으니 이제 클래식에서도 그래미를 노려볼만 하지 않나요? 클래식 카테고리 구성을 좀 볼게요. 베스트 클래시컬 오케스트라 퍼포먼스, 베스트 오케스트라 레코딩, 베스트 합창 퍼포먼스, 베스트 챔버 뮤직 퍼포먼스, 베스트 클래식 솔로 기악 연주상. 이 상은 2021년 한국계 비올리스트인 리처드 용재 오닐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스트 클래식 솔로 보컬 퍼포먼스, 베스트 클래식 콤펜디움, 베스트 클래시컬 콘템포러리 컴포지션, 베스트 뮤직비디오상 등이 있네요. 말로는 누구인가 영상에서 교향곡 10번 연주로 소개해드렸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인 야닉 네제세갱은 이번 2023년 그래미에서 무려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고 2개의 그래미를 거머쥐었습니다. 특히 베스트 성악 앨범상을 받은 이 앨범에서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의 노래에 세갱이 직접 피아노를 연주했죠. 저는 올해 그래미 시상식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우리나라 연주자들이 특히나 많이 배출되고 있는 현재 우리의 연주자가 그래미상 시상식에 오르는 날 곧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저는 특히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호로비츠, 아르투르 루빈슈타인 등이 여러 번 수상한 베스트 클래식 기악 솔로상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국제 콩쿠르를 석권하는 우리의 연주자들이 계속해서 배출되고 있으니까요. 실황 무대에서뿐 아니라 기념비적인 음반을 제작하는 것에도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연주자가 그래미 트로피를 거머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녹음 기술과 음반 프로듀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미에는 최우수 클래식 녹음 기술상과 클래식 부문 올해의 프로듀서 상도 있습니다. 최우수 클래식 녹음 기술상은 한국인이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미의 심사위원회는 음반산업 관계자, 스튜디오 엔지니어, 프로듀서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요. 녹음 장비와 훌륭한 프로듀서, 엔지니어와의 협업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요, 그래미가 연주자의 음악적인 역량과 예술성은 물론이고요, 그 음악의 역사적 그리고 사회적 의미와 그 가치까지도 고려를 해서 심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미가 인종차별과 또 언어 등의 문제에서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미의 그런 상업 및 대중지향성과 예술성 사이의 논쟁은 늘 있었죠. 하지만 여러 글로벌한 시상식에서 차별과 편견을 깨고 공정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니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미 수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좋은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요즘 핫한 오픈 AI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인공지능은 64년간 역대 수상자들의 활동 자료를 학습했죠. 챗 GPT의 의견을 종합하면요. 첫째, 유명한 지휘자나 오케스트라와 협업을 하면 레코딩 아카데미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둘째, 공연이나 음반을 더욱 대중에게 많이 홍보하고 알리라고 합니다. 소셜미디어를 포함해서요. 셋째, 더 많은 음악회, 뮤직 페스티벌 그리고 또는 기타 관련 산업의 이벤트에 참가해서 음반 산업 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네요. 그들과의 만남이 수상의 기회를 더욱 높여준다. 한편 음악 산업의 트렌드에 주목하고 새로운 스타일을 열린 마음으로 탐험하라고 합니다. 비교적 덜 알려진 작품이나 현대음악 작곡가의 작품이 수상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하니 참고할 만하네요. 넷째, 음반의 개수보다는 음반의 퀄리티에 집중하기를 권하네요. 마지막으로 다양한 음악가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새로운 청중에게 더 노출되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날치와 임윤찬이 콜라보한 음반이 베스트 월드뮤직상을 받는 상상 잠시 해봅니다. 즐겁네요. 참, 그래미는요 레코딩 아카데미의 투표로 진행되니까 레코딩 아카데미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더 좋겠죠? 훌륭한 음악성과 기술을 가진 우리의 연주자들이 그래미의 무대에서 빛나는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후보에만 올라도 어마어마한 일이죠.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의 새 앨범 핸델 프로젝트 그리고 피아니스트 임윤찬 씨가 들려줄 음악도 기대됩니다. 참 현재 규정으로는 그해 8월 말까지 발매한 앨범이 다음에 그래미에 반영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만든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인정받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도 한국의 그래미상 같은 걸 만들어서 세계의 음악인들이 도전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음악이라는 세계 공통어를 통해서 음악을 더욱 즐기고 음악으로 위로받을 수 있다면 클래식이든 팝이든 음악의 장르와 스타일은 우리를 멈출 수가 없죠.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또 흥미진진한 음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아님모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고맙습니다.